안녕하세요. 공무원 영어 기본 이론 과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강의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준동사의 일종인 분사와 관련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일단 기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분사란 무엇인가? 그 기본 개념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제 분사를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제 분사는요, 우리가 이제 원래 준동사 일종이죠. 그러니까 동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형태를 좀 바꾸죠. 어떤 형태로요? 뭐 ing나 혹은 pp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역할이 바뀌겠죠. 동사는 원래 문장 내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ing나 pp의 형태로 바뀜으로써 하는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 역할이 주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형태를 우리는 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 기능이, 역할이 뭐였었죠? 첫 번째, 명사 수식의 기능,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완전 동사의 보어 기능을 했었죠. 보충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 동사가 형태를 ing나 pp의 형태를 취해서 형용사의 역할, 즉 명사 수식과 불완전 동사의 보어 기능을 하는 문법적인 형태를 우리는 분사라고 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사는 여러분들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성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우리가 이제 뭐 부정사 때도 했고 동명사 때도 했지만 동사적 성질은 일단은 타동사 같은 경우는 뭐 목적어를 취하고요. 또 이제 불완전 동사 같은 경우는 보호를 취하겠죠. 이게 목적어나 보호를 취한다는 특징. 두 번째는 부사나 부사구의 수식을 만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사는 다양한 시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타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동사는 그 동작을 향하는 주체, 즉 주어가 있다는 것. 이 5가지가 동사가 갖는 특징입니다. 이런 5가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분사는 가지고 있으면서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목해야 될 동사적 특징은 이 주어라는 특징입니다. 분사 쪽에서는. 근데 동사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듯이 그 분사는 반드시 그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데요. 그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할 때는 그 수식받는 명사가 그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반면에 또 불완전 동사의 보호 기능을 할 때는 당연히 주격 보호 기능을 할 때는 그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목적격 보호의 기능을 할 때는 목적어가 그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분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죠? 분사에는 우리가 크게 나누면 ing와 pp,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 2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현재 분사가 갖는 의미와 그리고 과거 분사가 갖는 의미,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뭐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표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밑에 예문을 보시면 a sleeping boy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a sleeping boy. 자, sleep이라는 동사가 이제 ing 형태를 취했어요. 그래서 sleeping이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boy를 꾸며주죠. 그래서 의미는 잠자고 있는 소년입니다. 자, 그럼 이 sleeping이라는 ing 형태는, 그죠? 우리가, 뭡니까? boy를 꾸며주니까 boy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년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 현재 분사의 의미는, 그죠? 소년이 자고 있는 거니까. 그 관계가 무슨 관계다? 능동 관계다. 그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능동이면서 어떤 진행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sleeping boy, 잠자고 있는 소년 이렇게 해석하듯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 그죠? 그 명사가 직접 뭐뭐 하는, 그죠?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 아, 현재 분사를 쓰는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면 a surprising repor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urprising report. 놀라운 보고서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역시 report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텐데요. 보고서가, 그죠? 보고서가 이번엔 놀라는 건가요? 놀라게 하는 건가요? 그죠? 이거는 뭐 놀라는 게 아니죠. 놀라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sleep이라는 동사는 여러분들 자동사입니다. 즉 주어가 뭡니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자동사의 어떤 능동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의 어떤 능동적인 능작, 즉 뭐 자기가 직접 하는 이런 개념이지만 타동사는요. 그죠? 타동사는 그 능동의 의미가
어떤 대상에게 타동사는 여러분들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목적어에게 대상에게 영향을 주거나 끼치는 관계입니다. 이 서프라이즈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놀라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서프라이즈라는 동사는 놀라게 하다죠. 그 대상이 필요하겠죠. 누구누구를 놀라게 하다.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의 능동관계라는 것은 그죠? 뭐뭐 하게 하는 그죠? 혹은 뭐뭐 시키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그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에게 영향을 주거나 끼치는 관계를 우리는 타동사의 능동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직접 하거나 그죠? 아니면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우리는 능동관계라고 하고 그런 의미관계가 명사와의 의미관계가 능동관계가 성립할 때는 우리는 분사를 뭘로 가져간다?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분사로 가보도록 하죠. 과거분사. 자, 과거분사라는 것은 일단 뭐 여기 예문을 보시면 이쪽 예문을 먼저 보도록 하죠. A broken window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broken window. break라는 동사가 그죠? PP 형태인 broken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윈도우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나타내는 의미는 뭡니까? 깨진 창문이죠. 자, 하나의 깨진 창문. 창문이 깬 게 아니라 이번에는 깨진 거죠. 그죠? 창문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의미 관계가 무슨 관계다? 수동 관계다라는 거예요. 수동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동사의 의미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당하는 관계, 그 관계를 우리는 수동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broken window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죠? 과거 분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주로 수동이다. 그죠? 어떻게 되어진, 무엇을 당한 이런 개념이죠. 반면에 여러분들 또 다른 예문을 보면 여기 fallen leav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fallen leaves. 이번에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그죠? 떨어진 잎들이죠. 낙엽들이죠. 그죠? 떨어진 잎들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leaves 입장에서 보면 잎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잎들이 떨어지는 거죠. 이건 수동 관계인가요? 수동이 아니죠. 잎들이 떨어지는 거니까 능동 관계죠. 분명히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fall이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예요. 우리가 수동태에서 배웠죠. 자동사는 무슨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까?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죠. 대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분사를 취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쓰이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자동사는 대개 이제 보통 능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동의 형태를 취한 그러한 것이 보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PP 형태, 수동의 형태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PP 형태를 취한 것이 보인다면 그때는 여러분들 뭐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다만 완료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수동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분사 형태, 즉 PP 형태는 보통 수동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그죠? 타동사, 영향을 받거나 당하고 이미 어떻게 된 그런 느낌이고요. 자동사는 그죠? 완료, 단순히 완료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뭐뭐 해버린 그런 느낌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 fallen leaves도 여러분들, 떨어진 잎들. 만약에 이게 falling이 된다면 떨어지고 있는 진행의 느낌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각각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사의 종류 그리고 의미를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분사의 용법으로 가죠. 이제 분사가 이제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 그죠?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명사 수식의 개념입니다. 명사 수식,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식하는 거 한정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명사 수식의 역할. 분사가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직접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형용사는 보통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보통 앞에서 꾸며주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대개 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죠? 뭐 something special 같은 경우는 뭐 thing, body, one 이런 것들로 끝나는 거는 뒤로 가기도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고요. 보통의 경우는 보통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죠.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가 여러분들 단독으로 수식하는 경우는 그죠? 분사 하나만 딱 나와서 수식하는 경우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걸 우린 전치 수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분사는 여러분들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죠? 동사적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목적어도 취할 수 있고 보어도 취할 수 있고
또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사나 부사구, 그죠? 뭐 전명구와 같은 이런 것들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꾸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사가 어떻게 되죠? 길어지죠. 그런 수식, 그죠? 목적어를 취하거나 수식어의 수식을 받으면 분사는 길어집니다. 즉, 단어의 분사가 아니라 분사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단어들이 모이니까. 그러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 구성할 때 처음 말씀드렸어 그 처음에 이제 우리 강의할 때 문장 구성하면서 수식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대개 다 어디로 간다? 우리말과는 달리 뒤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말은 아무리 길어도 그죠? 수식하는 말이 그죠? 그 뭡니까? 수식을 받는 말 다 앞에 오게 돼 있는데 영어는 그 어순이 우리말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꾸며주는 말이 길면 어떻게 된다? 뒤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후치 수식의 경우, 즉 뒤쪽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분사가 목적어 보호 혹은 부사구를 동반하여 수식하는 경우, 그때는 여러분들 뭡니까? 뒤로 간다. 뒤에서 꾸며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할 경우 주격 관계 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분사구죠. 분사구. 뒤에서 꾸며주잖아요. 분사구. 분사구는 무슨 기능을 하는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형용사의 기능.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 뒤에서. 근데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는 것은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있다는 것은 관계사절이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사절도 무슨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형용사의 기능이죠. 앞에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죠? 그 역할이 같다는 겁니다. 다만 형태가 다르다 뿐이죠. 하나는 구의 형태, 하나는 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는 역할은 같고,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진 달라진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참고로 또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명사를 분사가 단독으로 쓰이면 앞에서 그죠? 혹은 목적어나 보호 혹은 수식어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져서 구의 형태를 취하면 뒤에서 꾸며준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분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연 ing를 쓸 건가, pp를 쓸 건가 이걸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앞쪽에서 쓰여지는지 뒤쪽에서 쓰여지는지 우리가 그렇게 앞쪽에서 꾸밀 때와 뒤쪽에서 꾸밀 때 ing와 pp를 구별하는 그러한 내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문 보면요. We won't be able to do anything in this scorching hea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죠? 이 scorching을 답으로 할 거냐, scorched를 답으로 할 거냐 이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문제를 만약에 접하셨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죠?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We won't be able to do anything. 그죠?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고요. 그죠? In this, 이와 같은 어떤 heat. 그죠? heat. 더위 속에서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heat이 여러분들 더위라는 개념의 명사잖아요. 그죠? In this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다? 분사 문제다라고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죠? 명사 앞에서 ing와 pp 가운데서 그죠? 골라라라는 거니까 이게 분사를 현재 분사를 쓸 건가 과거 분사를 쓸 건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구나. 우리가 단어를 알면요. 능동관계, 수동관계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보는 단어가 아니죠. scorching, scorched 이런 표현들 그죠? 좀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공무원 시험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미처 커버하지 못한 단어들이 나왔을 때 그걸 문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단서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스킬들을 익혀야 되는 것이 이제 그 공무원 영어의 또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일단은 더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scorching. 자, 앞에 문장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더위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이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더위가 여러분들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받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의미를 몰라도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능동관계라 그랬고요. 그죠? 영향을 받는 관계가, 그죠? 그게 수동관계라 그랬어요. 그러면 더위가 영향을 줄까요? 받을까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더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영향을 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scorching이라는 형태를 답으로 찾아야 되는 그런 요령들을 익혀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 scorching이 아주 찌는 듯한, 그죠? 그런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지만 단순한 이렇게 분사형 형용사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분사형 형용사가 나와도 이 ing와 pp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관계면 ing고 영향을 받는 관계면 pp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명사 앞에 쓰인 분사의 형태, 현재 분사일까 과거 분사일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향 주느냐 받느냐 요걸 꼭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company sent me a brochure containing important inform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회사가 sent me a brochure 하나의 안내 책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네, contai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sent 보냈습니다. 이게 동사가 나와 있죠. containing. containing 원래 포함하다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ing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하면서 이렇게 꾸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꾸며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분사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contained냐 containing이냐 이걸 구별해야 될 때 contained인지 과거분사인지 현재분사인지를 구별해야 될 때 대개 타동사들은요, 여러분들, 그죠? 그 타동사가 능동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은 타동사가 능동이라는 것은 뒤에 뭐가 따라 나온다? 목적어가 따라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중요한 정보라는 명사 목적어가 뒤에 따라 나오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죠? 이 관계가 무슨 관계겠다? 능동 관계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 꾸밈을 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뭐다? 능동 관계다. 안내책자가 포함하고 있는 거다. 뭐를? 중요한 정보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 관계일 때 ing로 쓰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현재 분사 여러분들 능동 진행의 의미다. 뭐뭐 하고 있는. 이 롤링 스톤, 그죠? 구르는 돌, 돌이 굴러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능동 관계라고 보시고 롤링, 그죠? ing로 쓰면 되고요. 그죠?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명사 앞에서 단도 수식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do you know the man standing at the gate? 그죠? 당신은 아십니까? 그 남자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standing이 뭐예요? 서 있는 이거죠. 남자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는 ing인데 뒤에 명사 목적어가 없네요. at the gate. 전명구, 부사구가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이건 stand가 아니면 서 있다라는 게 자동사잖아요. 자동사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구가 따라 나온 것이 당연하고요. 남자가 서 있는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의미 관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남자가 서 있는 능동 관계니까 standing의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재 분사가 갖는 그런 느낌 그리고 명사 앞에서 그리고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이 현재 분사를 어떤 식으로 골라내야 될 건가 그런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통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 분사를 좀 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그 과거 분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the woman injured in the accident was taken to the hospital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는 the woman 여자입니다. 여자인데 injured in the accident 죠. 사고에서 뭡니까? 부상당한 여성이죠. 그래서 역시 이거를 여러분이 동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was taken, 그죠? 데려가졌다. 병원으로 이런 식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다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뭐뭐한, 그죠? 명사를 꾸며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즉 PP 형태는 여러분들 단독으로서는 동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사고에서 부상당한 여성.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부상당한 여성이라고 한다면 the injured woman에서 injured 단독으로 쓰인다면 앞에 올 거예요. 근데 in the accident라는 뭡니까? 사고에서라는 뭡니까? 부사구가 붙었잖아요. 전명구가. 그렇기 때문에 길어졌기 때문에 뒤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injured라는 단어를 모르면 만약에 이게 injuring인지 injured인지 헷갈리면 그죠? 여자가 딱 나왔고 이게 ing, pp 구별하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타동사의 경우입니다. 그죠? 제가 전제로 드는 것은 타동사를 항상 전제로 드는 거죠. 왜냐면 타동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삼형식 동사.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의미 모르는 것들은 대부분 타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 형식의 동사들은 그래도 웬만큼 기본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그래서 다 아실 텐데, 이 타동사 조금 이렇게 좀, 나오는 빈도가 많지 않은 조금 까다로운 그러한 동사들은 대개 좀 타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의미를 몰랐다는 경우는 여러분들 타동사인 경우는 뒤에 여러분들 보세요. in the accident라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전면구가 나오고 있죠. 그죠? 즉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전면구의 형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woman과의 의미 관계가 그죠? 우리가 능동수동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능동태 수동태 할 때. 능동은 능동 관계면 일반적인 타동사는 삼형식 동사는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온다 그랬고요. 그죠? 수동태는 그게 BPP가 되고 뒤에 명사 목적어가 따라 나오질 않는다 그랬죠. 일반적인 타동사는. 뒤에 대개 뭐 부사나 부사구, 그죠? 혹은 뭐 전면구 이런 것들이 따라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in the accent가 나왔으니까 이 관계가 무슨 관계겠구나? 수동 관계겠구나. 그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의미 관계를 먼저 적용을 해 보십시오. 의미 관계를 꼭 먼저 적용을 해 보시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따져 보시고 그게 뭐 모르겠다. 단어도 잘 모르겠고 불분명하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 뒤에 명사 목적어가 따라 붙으면 그때는 좀 능동 관계겠구나라는 그러한 짐작을 하시면 되겠고 이와 같이 부사나 전면구나 이렇게 부사구 이런 것들이 따라 붙으면 이거는 수동 관계가 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우리 짐작을 하시면 그죠?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과거분사는요 수동의 의미고 어떻게 된 그죠? 뭐 하여진 이런 의미입니다. He's a wounded soldier 그죠? 그래서 뭡니까? 부상당한 군인이다. 그죠? 부상병이다. 군인이 부상을 입힌 게 아니라 당한 거니까 wounded가 돼야 되는 거죠. Yesterday I got a letter. 그죠? 어제 나는 하나의 편지를 받았는데 written, 쓰여진 이거죠. 영어로. 역시 in English. 전면구가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쓰여진 하나의 편지를 받았다. 자, 명사 뒤에 그죠? 이렇게 오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written in English. 그죠? 부사구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뒤로 갔다. written in English죠. The boy called T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called pp인데 Tom이라는 뭡니까? 명사가 나왔네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call이 여러분들 오형식 동사잖아요. 그죠? 누구누구를 뭐뭐라고 부르다. 그게 수동태가 되면 be called 다음에 여러분들 보어가 그대로 따라 나오죠. 뒤에. 명사 보호가 따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를 동반한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죠 수동의 의미라 할지라도 탐이라는 그죠 보호가 뒤에 따라 붙은 형태인데요. 이때는 탐이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우는 거죠. 탐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년이 부르는 거다, 불리우는 거다, 불리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의미 관계를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탐이라고 불리우는 그 소년은 내 친구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과거분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알아봤네요. 여러분들 분사는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ing와 pp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 ing와 pp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요령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우리 후치 수식 가운데서 그죠? 좀 특이한 것들 몇 가지를 좀 알아보면 주의하실 사항. 우리가 대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는 후치 수식한다. 그죠? 대명사 같은 경우, 그죠? 몇 개 안 되지만, 대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는 아무리 단독으로 쓰여도 뒤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those를 뭐하는 사람들, those who 해가지고, 그죠? 보통 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그죠? Those invited at the meeting. 그죠? 그래서 그 회의에 뭡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은, had a good time.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those invited. 여러분들 뒤에 여기에 at the meeting이 없어도, 그죠? 이게 굳이 없어도 그냥 those invited. 그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 invited those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후치 수식하는 경우, 그죠? 참석한 남겨진의 경우 그렇다. The members gathered. 그죠? 모인 members. 그죠? 이렇게 회합이 된, 모여진 그러한 멤버들, 회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food나 time left, 그죠? time left, food left, 남겨진 음식 혹은 남겨진 시간, 뭐 이런 식이네요.
자, most of the people involved are either dead or moved out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most of the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 저 involved 관련된, 연루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volved가 단독으로 쓰였어요. 단독으로 쓰였는데 예, 뒤로 간 이유. 일단 most of the people, most of라는 여러분들 한정사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명사를 딱 이렇게 한정시켜주는 한정사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단독으로 쓰여도 분사가 뒤로 빠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most of the people, who are involved, 그죠? who가 생략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루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죽거나 혹은 제거가 되었다라는 뜻이네요. 두 번째, we heard the sound of a car approaching, 그죠? 우리는 뭡니까?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의 소리인데 하나의 차죠. approaching 뭐예요? 다가오는. 그러니까 뭐 which is가 생략되고, 그죠? 다가오는 하나의 차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식으로 approaching이 단독으로 쓰였어도 여러분들 이렇게 뒤로 가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the rebel leader seized propelled they to make a continual resistance 이렇게 돼 있어요. the rebel leader 그죠? 어떤 그 반역 지도자죠. seized는 뭡니까? 체포된. 이 seized가 단독으로 쓰였지만 그죠? 이게 뒤에서 rebel leader를 꾸며준다. 그래서 이 체포된 반역 지도자는 professed 공언했습니다. 그죠? 지속적인 저항을 하겠다고 이런 식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단독으로 쓰여도 후치 수식해주는 경우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너무 여러분들 이건 왜 꼭 이럴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요게 여러분들 명사와 이 분사 사이에 주격 관계대 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 그걸 좀 더 간략하게 표현된 형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후치 수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사항들을 몇 가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서술용법입니다. 서술용법. 우리가 이제 그 형용사가 문장 내에서 하는 기능이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또 무슨 기능이 있어요? 불완전 동사의 보어 기능이 있죠. 그래서 불완전 동사의 보어 기능을 할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분사가 온다는 거죠. 처음에 주격보호부터 보면요. 비동사 그리고 불완전 동사 뒤에 이제 주격보호로서 분사 형태가 온다라는 거죠. 자, 거기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the children sat surrounding their father. 그죠? 그 아이들이 sat 앉아 있었다. 그죠? 이건 뭐 원래 sit이 아니라 완전자 동사인데요. 그죠? 어떤 부수적인 상황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어떤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아버지를 둘러싼 채로. 그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건가요? 둘러싸 있는 거죠. 그죠?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능동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surrounding이라는 형태, ing. 항상 여러분들 주격,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러한 경우일 때, 그죠? 주어의 부수적인 동작을 나타낼 때 주어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The children이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둘러싸고 있는 능동관계니까 surrounding이라는 ing 형태를 쓰면 되겠죠. 이번에는 his father sat or surrounded by his children. 그죠? 그의 아버지는 그죠? 앉아 있었는데 그의 아이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채로. 그죠? 둘러싸인 채로. 아버지가 둘러싼 게 아니라 둘러싸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surrounded라는 형태의 과거분사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주어의 의미 관계가 수동 관계다. 이렇게 수동 관계일 때 pp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주로 분사를 주격보호로 취하는 동사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이형식 동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동사들과, 그죠? 또 여러분들 sit, stand, lie와 같은 완전 자동사 뒤에도 이렇게 분사가 여러분들 오는 그래서 주어의 부수적인 동작을 설명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형식 동사들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완전 자동사, 일형식 동사들도 종종 분사와 함께 쓰인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주의할 것은 항상 여러분들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줄 때 주어 관점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걸 따져서 여러분들 ing와 pp를 적절하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네요. 그죠? 우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분사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분사 형태를 띠는 그러한 문장 구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런 오형식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가 있겠죠. 불완전 타동사 거기에 이제 지각 동사, 여러분들 또 사역 동사 이런 것들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것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목적어의 관계가 능동지능, 항상 목적어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죠? 목적어 관점에서 봐서 그 관계가 능동진행이면 현재 분사를, 그리고 수동 완료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문을 보도록 하죠. They caught a student cheating in the exam. 그죠? 그들은 caught, 잡았어요. 그죠? 한 학생을. 학생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cheating in the exam. 응? 컨닝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한 학생이 컨닝하고 있는 능동관계, 하고 있는 그걸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능동진행의 관계일 때 ing를 쓴다라는 거죠. 능동진행의 관계일 때요. 자, 반면에 the manager ordered the room repainted. 그죠? 그 매니저는 order, 명령했습니다. 그 방을 페인트를 다시 칠하라고. 자, 이번에는 the room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room은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페인트가 칠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repainted. 그죠? 이렇게 PP 형태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어의 관점에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걸 구별해서 ing로 갈 건가 pp로 갈 건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이렇게 또 목적격 보호로 쓰인 분사의 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분사의 전반적인 그러한 형태 가운데서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어떤 추가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 관련 동사의 분사, 그죠? 감정 관련 동사들이 분사 형태를 취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라는 건데요. 이 감정 관련 동사들은요, 보통 사람을 수식할 때는요, 대개 다 과거 분사를 많이 씁니다. 그죠? 과거 분사가 많이 오고요. 사물과 관련돼 있으면 주로 현재 분사를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보어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어일 때는 그때는 주로 PP, 과거분사가 오고요. 사물이 주어인 구문, 이때는 주로 ing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감정 관련 동사들이 뭐냐, 그죠? 첫 번째 뭐 annoy, 그죠? annoy 짜증나게 하는 거죠. 짜증나게 하고. bewilder는 좀 어리둥절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거죠. confuse, 좀 헷갈리게 하고, embarrass, 좀 창피하게 하고, satisfy, 만족시키는 거, disappoint, 그죠? 좀 실망시키는 거, please, 기쁘게 하는 거, amaze, 그죠? 놀래키는 거죠. 그다음 amuse, 좀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astonish, 역시 놀라게 하는 거, excite, 좀 흥분시키고, bore,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interest,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exhaust, 지치게 만드는 거고요. frighten, 역시 놀라게 만드는 거고요. irritate, 좀 짜증나게 하는 거죠. surprise, 놀라게 하는 거. 이런 감정 동사들이 주로 여러분들 사람과 관련돼 있으면 PP 형태, 사물과 관련돼 있으면 ing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한다라는 사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뭐 간단한 예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면요. This is a boring book. 그죠? 이것은 뭐 아주 좀 지루한 책이다. 그죠? 책, 사물이죠. 책이 지루하게 만들죠. boring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I was bored to hear his boring address. 그죠? 나는 bored, 지루해진 거죠. 내가 지루해진 사람이니까 PP. His boring address. 그죠? 우리가 이거는 뭡니까? 연설. 그의 지루한 연설을 그죠? 들으니까 좀 지루해졌다. 이건데 우리가 연설 사물이니까 boring ing. 자, 두 번째 unexciting game. 그죠? 게임이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exciting. 그죠? 사물이니까 ing. unexcited spectator. 그죠? 아주 흥분한 관람객. 사람이죠. spectator. 그죠? 사람이니까 이게 PP. The surprised man. 그죠? 놀란 사람. 남자가 그죠? 놀란 거죠.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surprised. The surprising news. 그죠? 놀라운 소식. 뉴스가 사람을 놀래키는 거죠. 능동관계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사물이니까 ing. 근데 여러분들 이게 꼭 모든 거에 다 적용되는 거. 항상 여러분들 언어는 수학 공식처럼 모르면 무조건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예외를 보면 she is boring to play with. 그죠? she is boring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녀가 뭡니까? 같이 놀기엔 지루하다. 그녀가 여러분들 지루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심심하다면 she is bored겠죠. 근데 그녀가 지루함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루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그죠? He is such a boring person. 그는 굉장히 좀 지루한 사람이다. 그죠? 이렇게 boring person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아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ing를 써줘야 되는 거죠. 항상 분사는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pp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면 ing, 영향을 받으면 pp. 그걸 근거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좀 익혀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내용도 여러분들 그 she is 다음에 boring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녀가 남을 지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요. She found him fascinating. 그죠? 그녀는 뭐예요? 그가 아주 매력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fascinate가 뭐 매료시키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매료된 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 목적어를 관점으로 해서 목적어가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는 무조건 PP가 오는 게 아니고요. 그죠? 그가 남을 매료시키는 영향을 끼치는 관계죠. 그러니까 fascinating이 돼야 되는 거죠. fascinating. 그죠? 그가 매료되었다면 fascinated가 되겠지만, 그죠? 그가 아주 남을 매료시키는 영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ing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항상 여러분들 전제 조건을 능동수동의 그죠? 개념을 전제 조건을 두고 이런 감정동사와 관련해서도 그 내용을 익혀두시면 한층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감정동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사 가운데서 의사분사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의사분사와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죠. 의사분사는 뭐냐면 명사 플러스 pp, 그죠? 의 형태의 분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죠? 그것을 의사분사라고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a good natured woman, 그죠? nature가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명사죠. 근데 거기에 이제 명사에다가 pp가 붙어서 여성을 그 woman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a good nature, 좋은 성격을, 즉 마음씨가 고운, 그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a cold-blooded animal, 그죠? 우리가 blood가 pp가 돼서 명사의 pp 형태 되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아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cold-blooded animal, 냉혈동물이라는 거죠. 냉혈동물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a hot-tempered man, 그죠? 아주 성질이 급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남자, 무엇을 가지고 있는. a long-tailed monkey, 그죠?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원숭이. one-eyed man, 그죠? 외눈박이, 이런 식이죠. 눈이 한쪽밖에 없는. red-colored rose, 그죠? 그래서 아주 붉은 색깔을 지닌 그러한 장미란 뜻입니다. 이렇게 그 명사가 과거분사, 명사 플러스 pp, ed가 붙어서 이렇게 그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형태의 여러 가지 표현들, 이 표현들을 그냥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분사의 어떤 그 복합어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weet smelling lily, 그죠? 아주 달콤한 냄새가 나는, 그죠? 좋은 냄새가 나는 백합이라는 뜻인데, 그죠? 근데 smell은 자동사죠. 냄새가 나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smelling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The tight fitting skirt, 그죠? 아주 딱 맞는, 그죠? 꽉 끼는 그런 skirt라는 뜻이네요. fit이라는 딱 맞다, 그죠? fit tight 보통 그렇게 있죠. 주어, 그죠? 주어가 fits tight이잖아요. 그래서 the skirt fits tight 능동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fits tight 딱 맞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fitting이라는 형태를 쓰는 거고요. well educated student, 그죠?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학생. 이번 학생이 뭡니까? 교육시킨 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well educated가 돼야 되는 거죠. frequently asked questions, 그죠? 아주 빈번하게 물어보는 질문들. 질문들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질문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그 asked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주 묻는 질문들. 그다음에 the English speaking people, 그죠?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구사하는 능동관계니까 speaking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the plant eating animal, 그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 우리가 동물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eating. 그다음에 science dominated society, 그죠? 사회가 뭡니까? 과학에 의해서 지배된 사회. 사회가 지배한 게 아니라 지배된 거죠. 과학에 의해서 dominated를 쓰고 있고요. The poverty stricken village, 그죠? 가난에 찌든 그러한 마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복합어가 이렇게
분사의 복합어의 형용사적 용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네요.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항상 그 명사 관점에서 ing, pp 요걸 잘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well educated student인데 educating 이렇게 ing로 잘못 써둔다든지 frequently asked인데 asking이라고 잘못 써둔다든지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 ing와 pp를 그죠? 이렇게 잘못 써놓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의하시고 이게 ing 형태가 맞는지 pp의 형태가 맞는지 딱 봐도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능동수동 관계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더 플러스 형용사 분사, 그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더 플러스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형용사 역할을 분사가 대신하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수 보통 명사의 개념을 나타내죠. 그래서 대표적인 the poor, 그죠? 가난한 사람들, the rich, 그죠? 부유한 사람들. 뭐 대표적인 the disabled 이런 거죠. the disabled, 그죠? 예를 들자면 the disabled 이렇게 나오면 이때는 이제 PP 형태를 취하고 있죠. disabled는 장애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the 플러스 형용사가 혹은 분사가 복수 보통 명사의 개념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무조건 복수 보통 명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 단수 보통 명사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the accused, 그죠? 그래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니까 피고인, the deceased 해가지고 고인, 죽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the accused죠. 피고인이라는 의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그죠? the inevitable 혹은 the unexpected 이런 것들이 있죠. 예기치 못한 것. 그래서 the unexpected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내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단수동사를 받는다. One must about the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것에 뭡니까? 굴복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 복수 보통명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단수 보통명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상명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 분사 형용사입니다. 이 분사 형용사라는 것은 뭘 지칭하냐면요. 동사적 성질이 없어지고 그냥 형용사처럼 쓰이는 형태는 ing와 형태, ing와 pp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죠? 그냥 일반 형용사처럼 쓰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사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분사 형용사, 그죠? 뭐 여기 confusing, amusing, provoking, striking, encouraging, convincing, astonishing, charming, embarrassing, promising, flattering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뭡니까? 형용사처럼 쓰이는 그러한 단어들이다. 아까 여러분들 그 처음에 예문 뭐 scorching, 찌는 듯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뭐 confusing 굉장히 좀 헷갈리는, 그죠? 그다음에 뭐 encouraging 가지고 좀 고무적인, 그죠? astonishing 놀라운, charming 매력적인, 뭐 promising이라면 전도 유망한, 뭐 flattering 아첨하는 뭐 이런 것들. 자, his story was very amusing to me. 그죠? 그의 이야기는 나에게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죠? interesting, amusing 이런 것들. He is a promising youth. 그죠?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이다. 전도 유망한이라고 할 때 promising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또 과거분사의 형용사도 마찬가지죠. accustomed 굉장히 좀 익숙해진, enlightened 그죠? 좀 계몽이 된. 그다음에 noted 유명한, 저명한, depressed 그죠? 좀 의기소침하고 우울한. 그 밖에 뭐 그죠? 쭉 뭐 가시다 보면 뭐 refined 그죠? 뭐 정제된, 정화된, distinguished 유명한, 저명한 그죠? 그다음에 뭐 marked 좀 두드러진 그죠? 현저한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마운트 사락 그죠? is noted for its beautiful shape. 아주 아름다운 형세로 유명하다. be noted for. 그다음에 he wore a very worried look. 그죠? 그는 매우 worried. 좀 걱정스러운, 그죠? 그러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표정을 짓고 있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worried, 좀 걱정스러운, 걱정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분사 형용사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고 보면 전부 다 그 명사의 의미 관계가, 그죠? 좀 그 능동이면 ing 형태를 취하고 수동이면 pp 형태를 취하는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뭐 interesting, interested 이런 것들 구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exciting, excited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항상 그 ing, pp는 능동, 수동 관계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분사를 사용한 형용사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분사를 사용한 형용사구.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형용사라는 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가 되면 길어지죠. 그죠? 형용사 구가 되면 길어진단 말이에요. 분사구도 형용사에 기능하는 거니까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길어져요. 뒤로 가죠. 명사 뒤에서 꾸며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관계사절이란 말이에요. 관계사절. 그죠? 관계사절. 이 관계사절, 특히 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 이것이 뭡니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데 이 관계대명사절이 형용사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능동형 형용사구, 그죠? 선행사 플러스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능동태동사는 현재 분사로, 그죠? 현재 분사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같기 때문에, 그죠? 형태가 달라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here have been a series of robberies. 일련의 어떤 강도 사건들이 있었는데 occurred, 일어난 거죠. In the neighborhood lately. 최근에 이웃에서 일어났던, 그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관계대명사 대신 나오고요. occurred가 능동입니다. 강도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이걸 that occurred를 어떤 형태로 그냥 occurring이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robberie를 꾸며주는 거고요. 이것도 robberie를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같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도, 그죠? 의미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요. All employees that are working in areas where there is excessive noise, they should wear earplugs. 이렇게 돼 있어요. All employees, 모든 직원들입니다. That are working in areas, 그죠? 일하고 있는 이거죠. That are working in areas. 관계사들이네요. 어디에서요? There is excessive noise, 과도한 소음이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should wear earplugs, 귀마개를 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that are working이,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all employees를 꾸며주는 그런 관계사 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이 working in areas 이렇게 분사구의 형태를 취해도 마찬가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죠? 직원들이 일하는 거니까 능동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working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태를 가져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관계대명사절과, 그죠? 이렇게 분사구, 그죠? 형용사구의 역할이 같구나. 뒤에서 꾸며주는 그러한 역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수동관계, 그죠? 수동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이 선행사 주격관계 대명사하고 수동태동사가 나왔을 때, 그죠? 그러면 그거는 선행사 플러스 이게 잘못됐네요. 현재 분사가 아니고 이걸 과거 분사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오타가 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stockbrokers earn a certain percentage of commission. 그죠? 이 주식 중개인들은 특정 퍼센트의 뭡니까? 커미션,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거죠. On each trade, 각각의 거래에 대해서. That are made, 그죠?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By them, 그들에 의해서. On behalf of their client, 그들의 고객을 대신하여, 그죠? 고객을 대신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그렇다면, 그죠? 이게 여러분들 관계사절이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 트레이드를 꾸며주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도 트레이드, each trade까지 오고 그냥 made by 이렇게 가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역시 분사구 역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이건 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이거는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관계, 수동형 형용사구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냥 뭐 참고로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가 형용사구는 문장 앞에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형용사구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문장 앞에 단독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분사를 사용한 형용사구는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의 변형이므로 앞에 명사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분사 구문처럼 문장 앞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문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분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짚어봤는데요. 항상 여러분들 ing, pp 구별하는 거 요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분사 파트는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 짓고요. 기출문제 간략하게 풀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그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man who shoplifted from the Woolworth store in Shanton in 1952 recently sent the shop an anonymous letter of apology. 이렇게 했어요. A man, 그죠? 한 남자인데요. shoplifted. shoplift가 여러분 뭡니까? 가게에서 싹, 그죠? 이렇게 물건, 절도죠, 절도. 그래서 Woolworth store로부터 절도를 했던 남자입니다. 샌턴에 있는, 그죠? 1952년에 과거 시점이니까 과거 시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맞네요. 그 사람이 최근에 sent, 보냈어요. 그 가게에다가 anonymous letter, 익명의 편지입니다. of apology, 사과, 그죠? 사과는 익명의 편지를 보냈죠. in it, 그 편지 안에는, 그 편지 안에서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I have been guilty ridden, 그죠? guilty ridden, ridden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시달리는, 찌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 지금껏 계속해서, 그죠? 현재 완료 쓰고 있죠. guilty ridden, 그죠? all these days, 그죠? 요즘 온통 제가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뭐 잘못된 표현 아니고요. The item he stole, 그가 과거에 훔쳤던 거니까 stole이겠죠, 그죠? 그가 훔쳤던 그 항목은, 품목은 a $2 toy, 그죠? 2불짜리 장난감이었습니다. He enclosed a money order, 그죠? 그는 동봉했습니다. 함께 보낸 거죠. 하나의 money order, 우편환이에요. paid back, 지급하는 건데요. $2, 그죠? 2불을 지불하는, 그죠? with interest, 이자와 더불어. 2불을 지불하는 우편환이잖아요. 그럼 이 paid가 맞느냐? 일단은 여러분, 이 2불을 뭡니까? 지불하는 거니까 이게 명사를 꾸며주는 건, 그죠? 그래서 분사 형태를 취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paid가 맞느냐라는 거죠. ing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pp로 써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편환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죠? 우편환이니까. 우편환이 지불하는 거야? 지불되는 거야? 이거 능동인가? 주는 건가? 받는 건가?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the $2, 그죠? 그 2불이라는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2불을 지불하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뭐, 아무리 우편환이라도 그것이 여러분들 2불을 지불케 하는 거잖아요. 능동관계란 말이에요. 뒤에 명사가 목적어 나오고, 명사가 목적어. 우리가 그죠? 페이백, 다시 주다. 뭔가를 다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페이백, 그죠? 뒤에 대상이 나온다면 그 관계가 능동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paid가 아닌 paying이라고 써줘야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을 4번으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죠. 자,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He looks thinner than when I saw him last summer. 그죠? 그는 looks thinner, 더 말라 보이는 거죠. than, 비교급. 그죠? 언제보다 내가 지난 여름 그를 보았을 때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비교급 than이 제대로 나와 있고요. 이건 when I saw him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말랐었던 것보다 더 말랐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when은 여러분들 시간의 부사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앞에 중복되는 그가 말랐었던 것보다 이게 여기에 생략돼 있다는 거죠. 그죠? 왜? 이미 앞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난 여름에 그를 봤을 때 그가 말랐었던 것보다 더 말라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she made me so annoying that I felt like to shout at her. 이렇게 했어요. 그녀는 나를 너무나도 뭡니까 좀 짜증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여러분들 annoying, 목적격 우리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잖아요. 목적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짜증을 내게끔 만드는 건가요? 능동관계인가요? 이게 내가 짜증이 나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그죠?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짜증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 관계니까 annoying이 아니라 annoyed가 돼야 되는 거죠. annoyed. annoying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eel like 다음에 to 부정사 아닙니다. ing 들어가야 되겠죠. shouting.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요. He was leaning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With his hands in his pocket. 그죠?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이건 뭐만 채로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전명구가 나오는 그런 구조. 잘못된 거 없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4번 Only when it started to rain did he notice that he had left his umbrella somewhere. 그죠? Only when it started to rain. 그죠? 뭡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나서야 이게 앞으로 도치가 됐어요. 이제 도치구문. 그죠? 도치구문에서 앞으로 도치됐을 때는 두 동사를 쓰고 주어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차렸다. 그죠? 뭐를요? 그가 had left. 그러니까 알아차린 게 먼저예요? 놔둔 게 먼저예요? 놔둔 게 먼저니까 had left죠. 그의 우산을 어딘가에 그죠? 남겨두고 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남겨둔 게 먼저니까 had left도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도치구문에서 이렇게 문장의 어순도 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annoyed 그리고 이거를 felt like shouting ing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분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분사에 관련된 또 다른 내용, 분사 구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